안녕하십니까?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소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오늘 저는 이 소통을 좀 공공사회라는 컨텍스트에 한정을 져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글로벌 기업이죠. 브랜드 파워로 하면 뭐 전 세계에서 1, 2위를 앞다투는 아주 유명한 회사의 공공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이 한동안 굉장히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인도하고 파키스탄은요, 이 남한과 북한 또는 한국과 일본만큼이나 이 썩 좋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대립과 갈등의 반목의 시간을 꽤 오래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국가 간에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까? 이 글로벌 컴퍼니가 이와 같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각 국가에 밴딩 머신, 자판기를 놓죠. 이 자판기는 인터랙티브 광고 매체를 설치한 자판기입니다. 이 앞에서 각 국가에 인도에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서로 사랑의 몸짓 또는 화해의 표정,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면 공짜로 이 회사의 음료를 하나씩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뭐 기업 매출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실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획기적인 사건을 만들게 됩니다. ICT를 통한 이런 소통의 변화, 정말 우리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런 변화, 내일을 알 수가 없죠. 변화하고 있는 것은 비단 소통만은 아닙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순식간에 변화하고 있죠. 이 패러다임이 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이나 대상이나 이슈를 바라보는 공통된 준거의 틀 또는 인식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쉽게 빨리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합니다. 이 제 인생에서 아주 무서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 미남에 대한 패러다임이 한동안 있었는데 제가 1990년대에는 가끔 미남이란 소리를 한 번 정도는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저를 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의 미남은 장동건 씨, 뭐 현빈 씨, 김수현 씨, 이런 분들을 미남이라고 하죠. 자,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요즘 공공사회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거버넌스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버먼트는 정부라는 용어인데요, 굉장히 조직 중심의 표현이겠죠. 거버넌스는 통치하다, 뭐 다스리다, 굉장히 동적인 개념입니다.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 이 공공사회 속에서 정부, 기업 또는 소비자, 시민들 또는 NGO가 이 자율성을 갖고 서로 경쟁을 하거나 또는 협력을 하거나 이를 통해서 공공가치를 서로 극대화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을 일컫습니다. 한국도 지금 현재 거버넌스 사회 속으로 지금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거버넌스라는 패러다임이 공공사회에서 대두되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이요, 국정 운영의 목표, 사회의 공동 가치의 이상향을 이 행복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해피니스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요, 이 글로벌 소사이티에서는 이를 웰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웰빙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거나 또는 좋은 데를 놀러 가거나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 웰빙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육체적인 것, 사회적인 것, 환경적인 것, 경제적인 것, 게다가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과 균형,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웰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잠깐 행복한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구나 한 5분, 10분, 하루 정도는 행복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행복을 얼마만큼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OECD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한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행복도 지수를 잠깐 한번 볼까요? OECD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이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와 같이 행복도가 좀 높은 나라보다 공해,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는 다소 좀 낮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돌입한 국제사회와 한국사회, 그리고 인간의 사회의 지속 가능한 행복을 강조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소통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사회에서 소통을 잘하면 우리의 행복을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과 신뢰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 누굴 믿고 사십니까?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됩니까? 저의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출장을 가다가 버스 5개 광고 이렇게 간판에 있는 보험회사 카피를 한번 봤어요. 남편은 더 이상 보험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순간 아찔했습니다. 나도 아차하면 아내에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도 실제로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는 지수가 예전 같지를 않아요. 자, 전 보고 계신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OECD 국가의 평균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OECD 회원국들에 있는 시민들이 정부를 얼마만큼 신뢰하는가 하면 한 100점 만점 중에 한 41, 2점밖에는 안 돼요. 높지 않죠, 생각보다. 그렇죠? 자, 한국을 잠깐 보면요, 36점, 한 37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보다 평균보다 조금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옆에 있는 스위스, 가장 국가 신뢰도가 높은 스위스는 한 77점 정도 되죠. 무려 한 4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뢰를 어떻게 점수로 매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상대평가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가 스위스 국가에 있는 시민보다 여러분들이 정부를 신뢰하는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라고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통을 잘하면 신뢰가 향상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과 특히 많은 언론기관에서 최근에 투명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자, 투명하게 소통하면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투명성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투명성은 영어로 하면 transparency라고 합니다. 이걸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태를 얘기하죠. 자, 공공사회 속에서 트랜스페어런시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NGO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각 국가의 부정부패 지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결과를 공시하죠. 이 지표는 그 사회가 얼마만큼 투명한가, 공정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이기도 하고 각 정부의 해안과 통찰력을 주는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을 보면 1위인 덴마크 92점, 100점 만점 중에 아주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55점이에요. 그리고 등수로는 43입니다. 그게 나쁜 스코어도 아니고요, 또 낮은 등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 선진국 덴마크나 노르웨이, 뉴질랜드에 비하면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멀다. 투명한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레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공 영역에서 투명한 소통이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정보 과부하를 없애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소통하고 있는 대상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죠. 그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3.0에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패러다임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들한테 정보를 많이 제공하죠. 그렇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내가 꼭 필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또 그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노력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가끔 신경질도 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정보적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쉽게 표현할게요. 소통하는 양자 간에 한쪽이 너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원활한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좀 적당하게 정보를 나누어 가져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로 이사를 갔어요. 관리비를 내야 되는 통장을 하나 새로 개설을 해야 돼서 인근에 있는 은행에 갔습니다. 계좌를 개설하는데 마치 제가 그날 계좌를 개설하는 거는 한 5천만 원, 5억 원 정도 예금하는 사람인 것 마냥 많은 서류에 사인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디에 사인해야 되냐? 어느 부분을 읽어봐야 되냐? 은행원이요, 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여기만 사인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가끔 물었어요. 이 용어는 뭘 의미하냐? 또 이거는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의미하냐? 근데 아마도 제 뒤에 많은 고객들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정보적 비대칭성에 의해서 금융거래가 좀 불안전하게 성사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날 좀 마치 제가 이렇게 사인할 때는 아이돌 스타 같더라고요. 예, 많이 사인하고 오니까 뭐 기분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를 올리기 위한 투명한 소통이란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엄선해서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투명한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통과 공공 갈등을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 또 공공 갈등을 맞닥뜨렸을 때 잘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소통입니다. 우리가 산업화나 글로벌화를 겪으면서 이 공공 갈등은 이젠 피할 수가 없어요.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또는 노사 갈등, 환경 갈등, 뭐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답은 없습니다. 합당한 논리가 있고 우리가 그 논리 안에서 좋은 답을 찾아야 되는 것뿐이죠. 어떤 에너지가 뭐 좋다 이렇게 답은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공공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2014년도에 한 공공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GDP의 한 7%에서 21%가 다 공공 갈등으로 소진되고 마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10개 중에 하나, 두 개를 생산하시면 그 중에 10개를 생산하시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이 갈등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좀 아깝죠. 갈등을 줄여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한 공공 갈등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집합적 지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의 질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무드, 전략, 그런 습관들이 매우 필요한 시대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이 소통, 조그만 통의 의미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달 전에 OECD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그 중에 한 국가, 회원 국가인 네덜란드에 있는 정부 관계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네덜란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성숙한 시민사회를 갖고 있고요. 지방 분권화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크게 뭐라고 개입하지 않아도 지역 단위로 의사결정을 잘하고 다른 지역과 합의를 잘 이루고 공동체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대표적인 모범국가죠. 근데 여기 계신 공무원이 요즘 우리나라도 소통이 잘 안 돼요 라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도 소통이 잘 안 돼서 네덜란드에 있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려고 저도 소통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이 국가도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정부가 시민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도 정부의 얘기를 잘 듣지 않아요. ICT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데 듣는 거는 잘 하지 않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큰 교훈이 남았어요. 전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5분, 하루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우리 공공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과 소통하실 때 한 15분 정도만 귀 기울여낼 수 있는 마음의 도량, 이 정도만 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소통의 핵심은 경청에 있습니다. 소통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